증시 대기 자금이 약 141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해야 할 종목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다. 네, 장중일기의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의 투자 포인트, 그 맥점을 찾는 시간이잖아요. 오늘도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코스닥이 장 초반에 1% 넘게 올라주면서 네. 정말 이 추세로라면은 700선 큰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요, 증시 주변 자금이 지금 14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돈들이 모아서 우리 주식시장 다 들어온다면은 개인들이 승리하는 장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자금이 한 8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저 그때 좀 의아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우리 코로나를 제외한 단순하게 현재 시장 상황과 자금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이상 가 있지 못할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그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45조 정도 되고 있는 고객의 탁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MF 쪽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부분들이 그대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MF 쪽 자금의 성격은 굉장히 보수적인 자금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 시장에서 돈들이 갈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다만 이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예전 2006년도 당시에는 그 펀드 쪽의 자금 유입이 급격히 이루어진 반면에 지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탁금 직접 투자분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분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기관 투자가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국내 시장에서 지수의 상승은 항상 기관 투자가들이 중심이 돼서 올렸던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시장의 물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가격의 리레이팅은 지수의 리레이팅은 기관 투자가가 만드는데 현재 기관 투자가들은 그렇게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힘이 없는 상태.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넘쳐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자금의 회전율이 높아지는 쪽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가 월등히 유리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최근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 올라오면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매도하고 있는 자금들은 결국 시장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회전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길라 하니까 실적 시즌이라서 또 불안하긴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V자 반등이 이렇게 쉽게 오다니 그럴 리가 없어. 여전히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또 한 번 올 충격에 준비할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은 추가 하락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락에 대한 우려를 가지 않고 경계를 하지 않고 시장이 상방으로 달린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가볍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을 이유가 없이 다 주식으로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으로 다 들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식으로 들고 있다는 얘기는 주식을 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살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어떠냐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끝난 게 아니고 재차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의 역성장, 실적의 둔화, 기업들의 실적 악화 이런 부분은 제가 이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또다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현재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시장에서 그런 논조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미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라 보고 놀란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적절하게 완급 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곧 빠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하락세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엑시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고 하면 가격의 움직임이 조금만 나타나게 되면 장중에 드랍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가격이 조금만 불안정하면 일시적으로 가격 쏠림 현상들이 쭉 나타나요. 근데 네. 그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현재 가격대에서 주식을 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재미난 것은 뭐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우리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예전부터 유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네. 주식 시장에서 무슨 자꾸 유가를 얘기하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유가가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게 원유 시장이고 그렇죠. 원유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기본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급감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가격이 26불 상방에 하단에 18.9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18.9불이 무너진 상태고요. 20불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모든 언론이나 뭐 이런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다시 붕괴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원유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사실 이제 유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누구냐면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미국이랑 같이 싸우고 있는 거고요. 사우디와 러시아가 협공해서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동안 유가를 억눌렀던 게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가장 타격받았던 게 남미국과 러시아 등등의 산유국들인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만약 사우디고 러시아라면 절대 감산할 필요가 없다. 제일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은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아니고 사우디 왕족도 아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채굴 단가가 아직까지 그 현재 유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러시아는 재정 수입의 60%가 석유에서 나오지만 국가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푸틴 대통령은 권력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 임기가 끝나는 그렇죠. 한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네. 재선을 해야 되고 지금 재선 캠페인이 가동되고 있는데 공화당, 기본적으로 공화당의 기반은 석유 재벌이거든요. 석유 재벌과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기반인데 이쪽에서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실업자가 발생하는 어떤 상황으로 몰리게 되면 결국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트럼프예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20일 날 대규모 양적 완화 연준에서 발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잖아요. 그때 미국 시장은 4% 이상 빠졌는데 그 부분은 투자 기관들의 마진콜 때문에 빠졌던 거지 뭐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또다시 마진콜이 발생하려면 많은 그 투자 기관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했어야 되고 현재는 그런 현상들은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장의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시그널이 보이게 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죽기 살기로 맞을 거예요. 무조건 네.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안 막으면 자기가 아웃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추가적인 어떤 시장 급락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 개인들의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매물들을 다 소화시켜줬는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한 삼성전자를 포함한 순매수 금액이 약 20조 가까이 되거든요. 약 18조에서 20조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왔던 돈이 주식을 샀으면 외국인들이 거기다 대고 팔고 빠져나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고객의 타금 20조 수준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고객의 타금은 40조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사고 개인이 팔아서 돈이 나면 계속 시장에서 돈다는 얘기거든요. 돈은 현금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급락을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급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단기적으로 주식을 사서 낮은 가격에 산 주식을 다 팔았거든요, 지금. 팔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것만 가지고 있지 낮은 가격은 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오히려 시장 올라가는 게 불안하고 올라가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는 거죠. 근데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데다가 주변에서 시장이 또다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네. 어휴, 더 빠졌으면 좋겠네. 나는 이번에 빠지면 사야지.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누구나 기다리는 상황들은 오지 않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네. 어떻게 나올까 제가 막 뉴스를 뒤적뒤적 거려봤더니 헤드라인만 봤을 때 뭐 코로나19 쇼크로 실업자 33만 명 나올 수 있다. 신흥국 경제 쇼크 공포, 디폴트 도미노 현상
안 좋은 헤드라인들만 위에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이번 주에 과연 우리의 경제 성장률 잠정치는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 또 봐야 될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고요. 네. 조금 지나면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올 것이고 분기별 경제 성장률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발표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 1920년 대공황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 네. 한국은 마이너스 1%. 뭐 우리도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그리고 실적 당연히 좋지 않은 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1분기는 그나마 선방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4월, 5월, 6월 2분기 실적은 더더욱이 안 좋아질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컨센서스는 이미 낮을 대로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코로나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업들은 회계상으로 대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회계상으로 잠재적인 부실을 가지고 있어요. 부실을 떨지 않아서 자산 항목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부채 항목으로 들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매출 채권에 있거나 이런데 지금처럼 기업 실적이 나빠질 거다라고 누구나 인정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1분기, 2분기에 기업들이 잠재적인 부실들을 떨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고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실적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그게 지나서 2분기, 3분기가 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코로나가 2분기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경기가 나빠지는 부분들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풀잖아요. 네. 이 돈을 푸는 효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들도 어느 정도 한 70%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1분기, 2분기 급감했던 실적이 3분기부터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기저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올 한 해는 기업들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나쁜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네. 3분기, 4분기 가서 기저효과에서 실적이 돌아오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돈은 넘쳐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언론, 매체 타이틀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 거 네. 오히려 땡큐. 오히려 이 기회에 시장이 출렁거리면 나는 주식을 더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틀 보고 겁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대표님 만난 이래로 오늘 제 목소리에 좀 힘이 실리고 확신에 찬 듯한 느낌이었어요. 요즘 하도 시장 안 좋아, 폭 나간다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반문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럼 3월달 코로나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장 폭 나갈 때 주식 다 팔고 현금 들고 있었냐고. 네. 그런 사람들 다 주식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뭐 현금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네. 지금 와서 추가적으로 폭락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 있게 떠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네. 하지도 못해놓고 지금 와서 막 추가 폭락한다. 폭락이 오면 폭락 오는 대로 대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으면서 그럼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네. 시장 곧 폭락할 건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무서워서 대응을 못하는 거죠. 무서워서 대응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 계속 지켜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끝까지 버티면 되는데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따라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든 일반 투자자들이 견디기 힘든 게 일반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게 바로 불고문이거든요. 주식 사서 빠지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안 샀는데 계속 올라가는 게 가장 힘든 고통이에요. 박탈감을 느끼죠. 예. 네. 근데 결국은 참으면 되는데 끝까지 참으면 되는데 끝까지 못 참고 결국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되면 더 커덩하게 되는 거죠. 대표님의 말을 좀 정리해보면요. 구덕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 말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 주식시장 전망 어떤 종목을 담으면서 대응해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고견 들으면서 정리해볼게요. 예, 일단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안 좋아질 텐데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실적이 부각하게 되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실적 둔화가 없는 회사들이 좋아지겠죠. 예, 대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과 5G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일부 반도체도 포함되고 네. 그리고 화장품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SKC가 동박 시장에도 이제 개입을 하고 있고 SKC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소재 업체잖아요. 주가도 오늘 중요한 가격, 아주 중요한 가격 49,000원 오늘 오전에 넘어서는 걸 보고 나왔는데 53,300원까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49,000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세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53,300원까지 대응할 수 있고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1차 58,900원, 2차 77,000원까지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소재 쪽에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회사는 현재 중요한 가격 44,500원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보다 한 7, 8% 더 올라야 되는데 이 가격 넘었을 때까지는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요. 넘어서게 되면 대응하시고 1차 48,700원, 2차 53,600원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 ITM 반도체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네. 그리고 5G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뭐 KMW, RF, HIC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노 와이어리스라고 이 종목도 중요한 가격을 모두 넘어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장 분위기만 조금 안정되면 본격적으로 슈팅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요. 49,300원에서 51,700원까지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이고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1차 54,600원, 2차 75,000원까지 가능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HFR 같은 경우 현재 37,050원에서 38,500원까지 대응 가능한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넘었을 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넘어서게 되면 1차 42,750원, 2차 51,300원까지 가능한 그런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알짜 종목들이죠. 네. 2차 전지 안에서는 SKC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5G로는 이노 와이어리스, HFR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홍성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